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방송 방식을 조금 바꿔서 당일의 증시 시황, 마감 시황 정리 및 당일 매매 복귀 그리고 이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매일매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장에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각 섹터, 이슈 등을 정리해서 앞으로는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8일 증시 마감 정리하면서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지수 자체가 강세를 띠다가 사실 중국 장 개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급격하게 시장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 시장이 연휴를 마감하고 개장하면서 거의 4% 가까운 급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를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하면서 항상 체크를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 지수가 꺾였을 때 그리고 제약바이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꺾이는 시점에 저희는 아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위치를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확인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MTS를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 체크가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보일 것 같고요. 금일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간단하게 뭐 그동안 중국이 일주일 동안 시장을 쉬었는데 중국을 제외한 뭐 홍콩 항생지수, 미국, 한국, 유럽 등등 모든 전 세계 지수가 다 하락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하락을 해야 맞는 거고요. 사실 금일 시장이 강세를 보였을 때 망치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이 맞고요. 시장은. 그래서 저는 내일 시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하락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지금 계속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이런 정치적 문제에서 무역 문제로 넘어가고 현재는 안보 영역까지 넘어갔어요.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 서버에 중국이 스파이 칩을 심어놓고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트럼프의 11월 중간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아직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자로 중국이 지급률 인하를 했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중국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수출이 급감하게 되면 중국 내부적으로 이런 유동성 문제가 생길 거고요. 수출하는 기업들이 점점 이런 실적이 악화되면서 많은 부채로 인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하고 인하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국한테는 중국을 환율 지정 국가로 지정하는 그런 그 부분이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장 마감에 제약바이오가 투매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투매의 원인은 메릴린치 막판 대량 프로그램 매도 나왔습니다. 저는 금일 신라젠하고 네이처셀을 매매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막판에 좀 더 지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분명히 나왔고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감으로 와닿았고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던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일은 코스닥 하드웨어 쪽 강세가 있었고요. 최근 강세 중이었던 현대중공업, 삼성 뭐 등등 중공업, 석유화학 섹터의 약세, 그다음에 남북경협주의 전략 후강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황 먼저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전일자 여전히 시장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락 최악은 이 선까지 왔다가 개인적으로는 N자형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거든요.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올리고자 하는 이런 매수세도 존재했는데 나중에 이거는 중국의 영향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마 시장은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캔들을 우리는 샛별형 캔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자면은 가장 최상의 최고의 캔들로 쳐주고요. 전략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 앞 캔들의 중간을 돌파하는 시점, 이러한 캔들의 모양이 나오면 사실 상승으로 많은 점수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나온 이 망치형 캔들에서 사실 이 부분도 매수세예요. 매수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캔들로 쳐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즉슨 전일자의 캔들의 몸통을 이미 돌파를 한 후 조정이었다로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넘어가서 매동을 보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코스피도 똑같은데요. 코스피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섹터를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코스피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일자 캔들의 중간을 이미 돌파 후 눌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내일 중국장이 어떻게 되느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금일자 매매 동향인데요. 금일 다행히 개인들이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코스닥에서 오전 내내 매도가 나왔고 오후에 지수가 꺾이는 시점에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4거래일 만에 외인하고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단기성 이런 자금을 운영하는 금투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 즉 금일 기간의 대부분의 물량이 금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러한 매매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섹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하드웨어 섹터를 공격적으로 금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하드웨어, 그 다음에 제약, 이러한 섹터, IT 섹터 위주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일련의 변화가 있구나 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런 IT 섹터 강세라는 말을 드렸고요. 금일 중공업 석유 섹터 약세 전환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런 운수장비 쪽에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이 말은 즉슨 그동안 굉장한 상승을 보였던 이런 중공업 섹터라든지 건설 섹터의 하락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WTI 원유 가격 동향을 체크하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경협 최근에는 이슈가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 이상하게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흘러나가고요. 반대로 이런 악재가 나와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11월 달까지 이미 열려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 때문이에요. 아직 재료는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리라 봅니다. 나머지 시장 복귀랑 관심 종목 빠르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신라젠을 매매를 했는데요.
장 초반에 이런 시세 탄력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금일 전략 자체가 장 초반 제약바이오, 장후 이런 남북 경역주를 생각했기 때문에 금일 신라제는 익전 방송에서 그려나왔던 이런 8,900원 아래 라인, 8,900원 아래 라인을 매수 포인트로 잡는 지점을 금일 시초가에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약수익 1% 정도 실현을 했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좀 캔들 자체가 안 좋게 나왔어요. 아마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누적 수급이 좋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본 종목은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할 예정이고요. 금일 이길장 관심주로는 BH RFPCB 관련주고요. 애플 관련주입니다. 단기 50% 조정 나왔고요. 자사주 100억 신탁 4일 전 공시 나왔고요. 수급 기관 강력 수급 유입 중입니다. 플러스 실적 불확실성 해소. 일단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끌고 나가 볼 생각이고요. 뭐 단기 목표는 21선 라인 잡고 지속적인 단기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지수는 고점 대략 3만원 잡고 3만원에서 이렇게 단기 강력한 50% 가까이 된 하락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하락의 주 원인이었던 기관 쪽에서 매도가 진정이 되고 BH 본사에서 신한금융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사주 100억 신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거래원을 보면 지속적으로 신한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은 하락을 신한창구에서 주포로서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한창구 동향 잘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락하면 매수할 생각이고요. 서울반도체 올릭스는 뭐 익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신규 상장주고 저는 N자형 파동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켜보고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서울반도체 실적 관련주고요.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하락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런 LED 관련해서 미중 분쟁은 중국 LED 제품 가격 상승 25% 관세예요. 서울반도체 실적 급상승은 기관 및 주 수급 주체 지속 매집.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재 시장 수급 전체가 이런 IT 섹터로 움직이는 모양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BH, 서울반도체 두 종목을 유념있게 볼 예정이고요. 시장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시장은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베어 마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매하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방망이를 길게 잡으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적절한 이런 수익에 일단 수익을 챙기시고요. 현 시장은 장기로 끌고 갈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